안녕하세요. 수엔조 세무회계 조혜조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1, 2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왜 사장님이 소비자 대신 내게 되셨는지 단순화된 구조로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이 기본 구조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조금은 다른 세 가지 유형의 사업자, 면세사업자, 면세과세 겸용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면세사업자입니다. 채소나 쌀 같은 미가공 식료품이나 참고서, 학원 수업, 병원 진료 같은 생활에 꼭 필요하거나 국가에서 소비를 장려하고 싶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주는 건데요.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이 이 혜택이 최종 소비자가 아닌 면세 사업자가 받는 거라고 오해를 하곤 하십니다. 대표적인 면세 사업자인 과일 가게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과일 가게가 도매업자에게 사과를 사오는데 사과는 면세 상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30원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사과를 팔 때도 부가가치세 100원을 따로 받지 않고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과일 가게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110만 원을 내고 있을 때 그중 10만 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이 과일 가게가 만약 과세 사업자였으면 이 10만 원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애초에 부가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 상에서는 이제 최종 소비자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이 상황 조금 억울하시죠? 그런데 많은 면세 사업자 분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마냥 좋아하십니다. 또 어떤 사업자 분들은 임대 사업자에게 나는 면세 사업자인데 이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내가 왜 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 10만 원을 면세 사업자가 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상가 임대업은 과세 사업자이고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되거든요. 임대사업자는 이 부가세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그대로 1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면세사업자니까 부가가치세 10%를 못 내겠다. 이 말은 곧 상대방에게 임대료를 10% 깎아달라. 이 말과 같은 요청입니다. 이렇게 알고 요청하는 것과 또 모르고 요청하는 거는 아예 다르니까요. 이 논리를 알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면세 상품과 과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겸용 사업자입니다. 편의점에서 과세 상품인 아이스크림과 면세 상품인 사과를 같이 판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편의점은 과세 상품인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그냥 일반 과세자로 봅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이런 면세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별도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면세 상품인 사과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도매업자에게 사왔을 때 부가세를 내지 않고 초등학생에게 팔았을 때도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10%를 받고 사와서 또 10%를 받고 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는 매우 단순한데 문제는 저희 임대료, 전기세, 소모품비 이러한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에 공통으로 지출이 되는 내역들입니다. 저희 건물 임대료는 아이스크림을 팔기 위해서도 지출을 하는 내역인 거고 사과를 팔기 위해서도 지출하는 내역입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메인 내역은 면세 상품 매출과 과세 상품 매출의 비율에 따라서 공제를 해줍니다. 만약에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10만 원이라면 면세 상품 매출이 30%를 차지하고 과세 상품 매출이 70%를 차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0만 원 중에 70%인 7만 원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계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시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구분해서 정리를 잘 해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업종 특성상 영세한 사업자가 많고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이거나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소비자에게 받은 10%를 모두 다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줬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쓴 매입 부가세에 대해서도 전부 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서 매출액의 몇 %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되는지 표로 정해져 있는데요. 받은 부가세 10%를 모두 다 내지 않고 적은 비율만 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 지출한 매입 부가세가 오히려 더 큰 경우에는 이 매입 부가세도 돌려받지 못하고 또 아예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하는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거래하는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할지 일반과세자로 시작할지는 업종과 최초 투자 비용 그리고 주로 거래하는 고객층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부가가치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니까 종합소득세도 거의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부가가치세에서 이제 혜택을 준 것과 종합소득세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시더라도 종합소득세는 다른 일반 과세자분들과 똑같이 계산이 된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3부작이 끝났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단순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사업자를 위한 세무 상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